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세이집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고층 입원실의 갱스터 할머니. 네,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즘 서점 베스트셀러 코너 상위권에 계속 머물고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이 책은 양유진 씨가 썼습니다. 이 책 보고 알게 됐는데 진짜 인기 있는 유튜버더라고요. 구독자가 107만 명입니다. 대단하죠? 채널 이름이 빵 먹다 살찐 떡, 빵 먹다 살찐 떡이라고 돼 있습니다. 진짜 제목을 너무 재밌게 잘 짓는 것 같습니다. 위트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이름부터 특이하고 영상도 몇 개 봤는데 다 재밌었고요. 정말 재밌고 밝은 사람인데 근데 이 양유진 씨는 병을 한 가지 가지고 있죠. 루푸스라는 병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고요. 난치병입니다.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는 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더 힘들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 루푸스 때문에 나타난다고 해요. 오래 서 있거나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게 힘든 병이죠. 류마티스 관절염. 또 루푸스 때문에 가끔 올라오는 증상이 있는데 그게 혈소판 감소증이라고 합니다. 어딘가 부딪혀서 피가 나면 이 피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혈소판이 부족해서 피가 응고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또 광과민성 증후군이라는 때때로 이 루푸스 때문에 올라오는 증상도 저자는 앓고 있습니다. 눈이 부셔서 낮에 생활하는 게 힘든 그런 병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그냥 혼자서 버티면서 남한테 말 안 하고 지내면 남들은 눈치도 채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이 책의 저자는 지금껏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간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이번에 책을 내면서 내가 이런 병 앓고 있어요 라고 말을 책에서 한 거죠. 또 책이 나오는 시점, 출간 시점에 맞춰서 자신의 채널에서 영상을 통해서 내가 상태가 이러했습니다 라고 고백 아닌 고백을 했더라고요. 참 야무진 사람이다 라는 인상을 받으면서 이 책을 받고 그 영상도 같이 봤던 것 같습니다. 글을 읽다가 떠오른 단어가 있습니다. 긍정의 화신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책의 저자는 딱 이 말이 맞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루푸스 발병 시점이 중3입니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얼굴이 달덩이처럼 부어 올랐다고 합니다. 이것도 루푸스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근데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읽어볼게요. 내겐 전혀 걱정거리가 아니었다. 그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더 늘었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점점 부어가는 내 얼굴이 너무 웃겨서 친구들과의 톡방에 내 얼굴 사진을 공유했다. 진짜 긍정적이죠. 네, 물론 늘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어요. 처음엔 본인도 힘들어했습니다. 대인 기피증과 우울증까지 생겼다고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사춘기 소녀에게 생긴 일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 속상할 땐 엄마에게 그 감정을 다 쏟아붓는 일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바탕이 긍정적이라는 거 책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 마음가짐이 태도를 결정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하면서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잠시 읽어볼게요. 다행인 건 이제는 내가 환자라는 걸 즐기는 지경까지 왔다는 것이다. 아픔으로 인해 얻은 것들을 떠올려 보면 오히려 좋다는 생각도 든다. 또 이렇게 많은 에피소드를 엮어 책으로 낼 수도 있고 네, 이런 긍정적인 태도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어차피 큰일 난 거 일단 점심 먹고 해결해 보자. 네, 일맥상통하는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책에 보면 할아버지는 말하셨지.
조진 건 잊으라고. 사투리 좀 망친 거는 잊어버려라. 네, 그 뜻입니다. 조진 건 잊으라고. 어차피 큰일 난 거 일단 점심 먹고 해결해 보자. 이 문장하고 일맥상통하죠. 어차피 벌어진 일 뭐하러 걱정하냐라는 겁니다. 걱정해봤자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니 잊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신 대책은 세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기운부터 차려야 하니 밥을 먹자. 밥부터 먹고 생각해보자. 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사고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책의 저자 양유진은 긍정의 화신이다. 네, 이런 맥락에서 제가 이 긍정의 화신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영상을 끝낼게요. 유사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리뷰를 했던 책인데요. 당연한 하루는 없다라는 제목의 책이죠. 희우 씨가 썼습니다. 2021년에 출간된 책인데요. 희우 씨도 루푸스로 고생을 했죠. 신장 질환이 심했던 분입니다. 루푸스 신염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분은 동생의 신장을 이식받는 수술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은 대학원에 가서 장애인 복지에 대한 공부를 계속한다라는 말을 어느 신문 기사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을 보면서 이분 소식도 좀 궁금해졌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두 사람, 그러니까 희우 씨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의 저자 양유진 씨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둘 다 표현은 다른데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내 속도에 맞춰서 내 삶을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두 사람은 세상의 속도에 맞춰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말씀드렸지만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죠. 몸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속도를 찾아서 내 속도에 맞춰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속도에 맞춰서 살아야 하는 이런 삶이 비단 이 두 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사정은 다르지만 사정은 다 달라요. 각각의 사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은 이렇게 다 다르지만 어차피 매 한 가지로 우리 역시도 이 두 분과 마찬가지 삶을 사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세상 속도에 맞춰서 살 필요가 있나요? 왜 그래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속도가 있는데 그 속도에 맞춰서 살면 되는데 왜 내가 세상 속도에 맞춰서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두가 자기 속도 찾아서 자기 리듬에 맞게 세상을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4년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그 대학을 내가 꼭 4년 만에 졸업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대학 다니다가 뭐 휴학계 내고 배낭여행을 떠나도 되는 거고 그 여행을 끝내고 나서 책을 한 권 써도 되는 거고 그 책 쓰는 기간 동안 또 휴학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겁니다. 다음 주에 리뷰할 책이 딱 이런 생활을 했던 여대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학교 넘어 도망친 21살 대학생이라는 책. 제목이 딱 이런데요. 이 책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다음 주에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긴데 이제 무려 100년을 산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남의 시간표에 맞춰서 살아야 되나? 내 시간표 찾아서 내 속도에 맞춰서 사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경험을 하면서 살든지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바로 이거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층 입원실의 갱스터 할머니 제목 굉장히 특이한데 이 책 읽으면서도 그 결론에 도달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책 제목이 훌륭하죠. 고층 입원실의 갱스터 할머니. 네, 대단한 제목입니다. 이 책에 수록된 짧은 글 한 편의 제목이었는데 책의 제목으로 쓴 거죠. 고층 입원실은 항암 병동을 뜻합니다. 저자가 여기 입원해 있었을 때 여기서 함께 입원해 있던 어느 할머니를 보면서 써내려간 글이 이 고층 입원실의 갱스터 할머니였습니다. 굳이 갱스터라는 표현은 필요가 없을 텐데 라는
생각하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아픈 데가 많고 얼핏 보면 굉장히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단단한 분이고 강한 분이라서 갱스터라는 표현을 썼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이 갱스터라는 표현이 좀 장난스럽게 느껴지고요. 또 책 제목을 좀 센 걸로 정하려다 보니 이런 표현을 썼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일종의 제목 장사를 하려고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의 내용이 엉망이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 나이에, 그러니까 저자가 1999년생이에요. 지금 24살인 거죠. 이 나이에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담담하게 글로 써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게다가 저자는 양유진 씨는 아마도 영상 제작이 더 편하지 않을까? 100만 구독자를 가진 채널의 운영자잖아요. 이분은 뭐 영상 제작하는 게 글 쓰는 것보다 훨씬 편했을 겁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냥 말로 풀어내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렇게 매체를 달리해서 글로 풀어내겠다는 선택을 했다는 거,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자기 아픈 이야기, 깊은 속 이야기를 하기에는 영상보다는 글이 나을 거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런 선택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자 양유진 씨는 참 영민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평가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